가을이 무르익은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하구. 올해도 어김없이 연어가 돌아왔습니다. 평균 길이 80cm의 거대한 연어들. 3, 4년 전 먼 바다로 여행을 떠났던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 고향을 찾아온 건데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나누는 연어의 사랑.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신비로운 강의 기적.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무너진 우리 강에서 자취를 감춘 물고기, 장어도 있습니다. 텅 빈 그물처럼 모두 다 떠나버린 강. 그리고 신음하는 강을 지키는 마지막 장어잡이 어부의 한. 물이 이렇게네. 할 말이 없습니다. 후손도. 강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비운의 물고기 장어.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생명의 젖줄인 강. 우리 강으로 돌아온 물고기 연어와 사라진 장어의 마지막 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본격적인 연어 휴기철을 맞은 강원도 양양의 한 하천. 물 반, 고기 반, 아니 고기 반, 사람 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커다란 연어 한 마리씩은 기분 좋게 들고 나오는데요. 맨손으로 연어를 잡아 올린 아이들은 처음 보는 연어가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요. 아이고, 연어를 잡는 건지 연어가 꼬마를 잡는 건지 한바탕 씨름이 벌어집니다. 깊어가는 가을은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연어들이 속속 돌아오는 때이니만큼 하천은 축제를 찾은 사람들로 내내 떠들썩한데요. 참가자들은 맨손으로 잡은 연어를 이렇게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맛이 참 궁금해지는군요. 연어가 돌아오는 강원도 내 하천 중엔 강릉의 연곡천도 있습니다. 해마다 연어가 돌아오는 11월이면 동해안의 남대천, 연곡천, 북천, 그리고 명파천에서는 연어를 포획하기 위한 그물이 쳐지는데요.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그물에 길이 막혀버린 연어들. 일생에 단 한 번 산란을 위해 먼 바다에서 치열하게 달려온 길인데 말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상류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길이 막히고 마네요. 그물에 막혀 포획된 연어들은 곧바로 인공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암컷의 배를 갈라 알을 채집합니다. 그리고 수컷의 정자를 짜서 미리 채란해 놓은 알과 함께 섞어 수정을 시키는데요. 수정란은 여기서 중요한 단계 하나를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흐르는 강물에 여러 번 담가 불순물을 없애는데요. 이때 물을 만난 정자가 순식간에 활성화되면서 난자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자, 드디어 수정된 알의 탄생.
하루에 한 50에서 100만 정도 알 개수로 50에서 100만 정도를 체감하고 여기 영곡천이나 뭐 달라천에는 올 때 거의 한 50만 정도씩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은 부화 과정을 거쳐 1개월 정도 사육을 합니다. 내년 봄엔 이 녀석들도 바다로 나가겠지요. 한 5, 60일 정도 하천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가는데 바다는 이제 동해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 북해도, 그 다음에 감차카 반도, 연해주에 있는 감차카 반도, 그 다음에 베링해를 통해서 북태평양에 머물다가 알래스카까지 머물다가 이렇게 고경로로 다시 회유해서 돌아오는 이런 연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곳 연어 사업소에서 2, 3월에 방류된 어린 연어들은 일본 열도와 러시아 연안을 지나 북태평양 끝까지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회유 거리만 지구 반바퀴 거리 2만 킬로 가까이 됩니다. 거침없는 연어의 몸짓이 아이들의 탄성을 자냅니다. 연어는 물을 거스러 오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도 입구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도를 통해 사업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 4년 전 먼 바다로 떠났다가 알을 낳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길. 결국 이 연어들은 상류로 오르지 못하고 설치된 수로를 따라 사업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살을 거스르며 거침없이 올라온 길. 마지막 여행길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물을 거슬러 오르는 습성을 이용해 사업소 실내로 유도된 돌아온 연어들. 연어가 어느 정도 모여들면 이곳에서는 본격적인 회귀 연어 측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64.1, 82.2, 75. 무게와 길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비늘을 뽑아 연어의 연령을 측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연어가 돌아오는 한 달 내내 이 작업이 계속됩니다. 일본에서도 잡히고 러시아에서도 잡히고 나중에 그 정예 부대만 여기에 딱 도착합니다. 그게 0.3%, 0.5%, 1% 미만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돌아온 연어들은 진짜 기적의 연어들입니다. 대단한 연어들입니다, 진짜. 연어가 돌아오는 우리나라의 하천은 동해안에 1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70%가 넘는 연어가 이곳 남대천으로 돌아온다고 하는군요. 우리는 동해안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생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한 항구를 찾았습니다. 간밤에 나간 고깃배들이 들어오면은 어시장은 새벽부터 활기를 띱니다. 대구가 들어온 걸 보니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동해안의 대표 별미인 도루묵에서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느껴지는군요. 자, 그럼 이제 연어를 만나러 가볼까요? 그런데 하천에서 본 연어들과는 어째 빛깔이 좀 달라 보이는군요. 강 하구에 머물며 민물에 몸을 맞춘 연어와는 달리 바다 연어들은 선명한 은빛이 특징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힌 은빛 연어들. 10월 초서부터 이제 연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 11월 달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양이 많이 줄었네요. 냉동 공장이나 대형 마트 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연어라면은 수입산만 있는 줄 알고 먹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다에서 잡힌 이렇게 싱싱한 연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 그리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 모천을 찾아 강으로 돌아오는 생명체들.
바다와 강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긴 여정을 끝낸 생명체들이 하구에서 바닷물과 섞여 강으로 오르기 위한 마지막 숨을 고를 수 있을 테니까요. 막힘없이 열린 물길을 따라 올해도 어김없이 연어가 돌아오는 남대천. 하천을 가득 메운 저 연어들이 보이시나요? 먼 바다로 떠났던 연어들이 이곳 하천으로 돌아온 이유는 산란을 위해서입니다. 연어들은 일단 강으로 올라오면 아무것도 먹질 않고 강물에 맞춰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산란을 준비하는데요. 입이 구부러지고 이빨이 날카롭게 변한 산란기 수컷 한 마리가 암컷에게 구애를 하는군요. 그리고 암컷의 산란에 맞춰 수컷이 하얀 정자를 뿌려 함께 알을 수정시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하는 연어들의 표정에서 강한 종족 보존의 본능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연어들은 바다에서 비축한 체력으로 산란에 매진합니다. 오래전 제 부모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수정란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수온 변화가 적은 산란터라면은 30일 내에 아래 막을 통해 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60일 이후에 서서히 부화를 하게 됩니다. 부화 직후의 투명한 치어는 얼마간 배 쪽에 영향이 드는 난황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데요. 난황을 흡수한 치어들은 특이한 얼룩무늬를 띠게 됩니다. 이제야 좀 연어처럼 보이는군요. 치어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자갈 사이를 누비며 자유로운 유영이 가능해지는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다면은 고향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을 마친 연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소멸해 갈 것입니다. 하구에 열린 물길을 따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마지막 여행을 끝낸 연어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산란하고 강바닥을 떠돌다 생을 마감하는 연어의 운명. 어찌 보면 그 마지막이 애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다한 사체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생명이 흘러가듯 강은 강 뜻대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강이 살아야 생명이 살고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